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이죠.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도 합의금을 유독 잘 받는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피해자들이 보험사와 대부분 합의를 잘 하더라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첫 번째는 과실이 없어야 합의금 잘 받는다. 또 사고의 규모가 커야 즉 차량 견적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피해자의 소득이 좀 많아야 된다든지, 또 많이 다치면 합의금이 비례해서 합의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일반적이고 또 상식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공유를 잘하고 경험을 교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더라, 또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이 얼마를 받고 합의하고 퇴원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 금액 드릴게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분이 어느 정도 정보는 좀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되고, 보험사도 함부로 합의 제한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과 또 주변 사례를 인용하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협상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이분 좀 만만치 않구나 하는 사인을 전달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변 환자들이 받은 금액을 언급함으로써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보험회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꺼내기 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경우의 환자가 얼마 전에 300만 원의 보험회사하고 합의하고 퇴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나도 그 정도는 줘야 합의가 되지 않겠냐는 합의금의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보험회사 직원은 그 이하의 금액을 쉽게 합의금으로 제시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죠. 상당히 폭발력 있는 그런 합의금 제시의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치료 기록을 좀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좀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처럼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치료를 꼼꼼하게 꾸준히 받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많이 나가게 된다면 담당자의 실적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의는 해야 하겠는데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있지, 또 통화하면 몸 상태가 아직도 아프다고 하지,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미결건은 또 줄어들지 않고 있지, 매일매일 교통사고건의 배당은 들어오지, 이렇게 담당이 힘들어지게 되면 아이고 모르겠다, 내 돈으로 합의금 피해자에게 준 것도 아니고 좀 더 후하게 합의금을 책정해서 합의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인 경우 합의금이 조금은 상향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서 피해자가 나는 이만큼 아팠고 또 앞으로도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한 의견을 병원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합의금 조정 여지가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협상에 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말을 조리 있게 좀 잘 한다거나, 또 밀고 땡기는 그런 밀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을 잘 한다거나, 또 가끔 조금은 좀 큰 소리를 낸다든지 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좀 리드해가는 그런 사람이 합의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킬이 부족해서 보험회사와 대화에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또 싸울 듯이 말을 하거나, 또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어버리거나, 담당자에게 기분 나쁘니 전화하지 말라는 등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담당자가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화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의 단절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전략적으로 질문을 좀 던지고 또 메모를 잘 해놓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담당자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분은 대응이 만만치 않네. 또 성의 있게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합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의를 잘하는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 그까짓 건 뭐 꼭 합의금 받지 않아도 된다. 몸만 나으면 되지 않겠나 하면서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치료 좀 계속 받을 테니까 뭐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아픈 몸의 치료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어떻게 응대할 방법이 없긴 하는 겁니다. 고의가 있든 없든 이런 환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즘의 병원 치료는 방문 횟수를 정해주고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종종 합의금에는 관심이 좀 없고 꾸준한 치료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환자들 상대하는 것 보험회사 직원들 머리 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회사 돈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후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 종종 들어왔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회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는 느긋하니까 담당자는 계속 책임자에게 보고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 조금 더 얹어서라도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이라는 건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오늘 강조하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이죠. 또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